예, 저희 예정에 없던 그 내용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이 오늘 그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여파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전문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서울고법 형사 5부에서 네. 이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네. 선고를 했고, 이게 원래 원심이 집행유예였는데, 예, 집행유예였고요. 그걸 원심을 깨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에코프로 관련된. 세 개 회사가 상장돼 있죠. 네.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HN. 요 세 개 회사가 장 마감 직전에 네. 6% 이상 이제 네.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게 장 마감 직전에 그래서 그랬지 뭐 1시간 전이나 정오 정도에 나왔으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바로 그냥 뭐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 이게 미결수로 이제 가 있는 거죠. 미결수 아직은 뭐 당연히 이제 항소하겠죠. 3심이 남았으니까. 근데 2심 근데 보통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2심 잘 안 깨지잖아요. 2심이 법리만 잘 안 깨져요. 네, 대법원에서.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재판 절차만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에서 대법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혐의가 네. 그 2020년 1월에서 2021년 9월까지 네. 에코프로 BM의 네. 중장기 공급 계약, 뭐 대규모 몇 조짜리 공급 계약 네.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도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였다, 그리고 되팔았다, 한 11억 정도. 이거는 이제 드러난 거에 대한 것이죠. 일단 뭐 검찰에서 기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요 내용을 언급을 한 건데요. 11억 원 시세 차익을 올렸다. 예, 당시에 이제 저희도 그 공시가 나오기 전에 네. 뭐 방송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두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첫 번째는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SK 이노베이션에 2조 7천억이 있었고요. 이거 한 건이 있었고요. 그거 먼저 보도하신 거 아닙니까? 공시되기 전에. 아니, 요 2020 두 건이 있었는데 2020년 거는 저희가 보도를 못 했고요. 네. 2021년 거 10조짜리를 저희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약간 좀 작게. 좀 보수적으로 그때 4조 원이라고 했다가 2배 이상의 규모였고요. 그거 우리가 최초 보도한 거 아니죠? 예, 저희가 먼저 보도를 했고 저희도 뭐 주식 사고 이런 거 아니죠? 전 전혀 없습니다. 아마 뭐 제 증권 계좌는 있는데 주식은 한 주도 없고 네. 제 계좌를 정보 공개 청구하면 아마 여러 번 털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뭐 아직 연락 안 왔으면 뭐 봐도 이상하죠. 그럴 일도 없을 거고 예. 뭐 그렇게 뭐. 예. 일단 2021년 9월이 아마 유력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고객사는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지금 SK 온이었고 네. 계약 규모가 네.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지금이야 뭐 포스코도 그렇고 뭐 이제 10조 원짜리 계약이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좀 네. 뭐 계약 기간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10조짜리 수주 계약이라는 거는 거의 뭐 시장에서 받는 이 영향이 엄청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건을 가지고 재판부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나온 기사를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문을 이제 판사가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굉장히 뭐 죄질이 좀 불량하다? 뭐 물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총수 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다음에 뭐 철저히 지휘 감독을 못했다. 이런 것들의 내용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굉장히 뭐 이제 뭐 판사들이 이제 뭐 논의를 했겠죠.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걸로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 자체로만 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이 피해 회복도 어렵다. 네.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튼 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래서 양형 인자에 대해서 1심과 1심은 너무 처벌이 가볍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시키겠다. 도주 우려는 좀 그렇네요. 일단 작년에 이제 그 안 좋은 건들이 있었죠. 요맘때쯤에 오창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있어서 이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동채 회장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이런 건이 아니고 이제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네.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견제를 받게 된 거죠. 그만큼 관심도 많이 커졌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장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납니다. 물러났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3월에 에코프로 주총에 갔을 때도 주총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쪽 뒤쪽에 이제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 멤버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동하려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동을 해서 그 앞에 이제 오창 공장 앞에 약간 상업단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식사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졸졸 따라가는데 그때 당시 표정은 되게 밝아 보였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그렇고 회장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대외 활동은 특히 지자체들의 일종의 뭐 지자체들의 유력 그 지방 유지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쪽. 아니 당연히 하겠죠. 뭐 회장님 그러니까요. 총수인데. 예, 총수니까. 네. 그러면서 준비했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네. 뭐 대외적으로 좀 뭐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항에 이제 대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골프장 겸 리조트를 짓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이게 뭐 얘기로는 뭐 3천억짜리 골프장이라고 리조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동채 회장이 단독으로 짓는 건 아니고 포항에 있는 지역 유지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고요. 다른 하나는 에코프로의 포항 사업장에 삼성의 저 심 있잖아요. 삼성 뮤지엄. 네.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 단지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견학관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고,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뭐 충격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조차도 회사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밸류가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저는 드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이룸 TNC라는 회사가 네.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와서 계약에도 없는 지분을 초기엔 액면가로 들어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에코프로가 그때 상장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기업들이 네. 만약에 자회사를 만든다, 기반 없는 기업이 자회사를 만드는데 대표가 개인 돈을 태워서 액면가로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개인 편취라기보다는 이 대표가 아주 책임 경영을 하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상장도 되어 있고 더군다나 다 내부 거래로 이제 땅짓고 헤엄치는 어떤 사업체인데, 가족 기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사실 조금만 들춰보면 금방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빌미를 좀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네. 이코프 말 그대로 친환경의 어떤 프로가 되겠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사업도 원래는 이제 이제 양극재 사업이 아니었죠. 네. 탄소 저감, 또 이제 여러 가지 포집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에코프로 HN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회사명도 에코프로 이전에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제오륨이라는 회사였고, 그러면서 이제 전해질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정확하게는 양극재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전구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구체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LG화학에 공급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늘리다가 당시에 전구체를 공급하던 일본의 여러 전구체 회사들이 이 에코프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LG랑 거래를 끊게 되고요. 이럴 바에는 전구체 리튬도 해서 양극재를 팔겠다 하고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모태가 된 거였고요. 사실 2010년 초중반만 하더라도 배터리 사업이 지금처럼 급성장하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17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폭발 소송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배터리 사업은 크게 되기 어렵겠다 생각했지만, 이제 2018년, 19년부터 급격히 성장을 했고, 또 코로나 이제 사태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산업이 뜨게 되면서 결국엔 에코프로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분명한 건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어쨌든 구속이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회장 타이틀은 없는 거고. 없죠. 표면적으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거죠. 건데, 이분이 구속됐다고 해서 회사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삼성 SDI 출신 분이 에코프로 전체에 임원으로만 10명 정도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오래전에 가 계신 분도 계셨지만 최근에 합류하신 분도 계시고 네. 전반적으로 회사의 기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동채 회장이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끼친 것은 사실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거로 이미 대기업 집단에도 소속이 됐고 에코프로가 말 그대로 어떤 전문 경영인 체제에 시스템된 책임 경영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뭐 헝가리 데브렌체 시에 해외 양극재 공장을 이제 착공을 했고 또 미국도 SK랑 같이 양극재 공장을 이제 짓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주요한 의사 투자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제때 잘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아까 좀 약간 요지에서 좀 벗어난 질문인데 네. LG랑 그럼 관계가 안 좋겠네요. LG 그룹 자체가 그냥 나온 워딩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의 양극재 사업을 구원해 준 건 삼성 SDI입니다. SDI가 구원해줘서 이동채 회장이 SDI를 큰 집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홍보 영상이나 외부에 얘기할 때도 LG가 우리를 압박해서 압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LG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다는 거를 LG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건 2020년 정도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구광모 회장 상대로 그 동생인가요? 네. 걸었잖아요. 네. 그 상속 관련해서 구영경 라는 분이 네. 어머니랑 같이 해갖고 근데 그분의 남편이 윤관이라는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네. 있는데 그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을 가지고 있죠. 20% 가까이 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모양새도 조금 좀 신기하긴 하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업적으로는 뭐냐면 네. 에코프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옛날 대우 상사죠. 이쪽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으로 폴란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나오는 스크랩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원소들 쪼가리들인데 이거를 회수하는 사업을 땄어요. 그래서 그 원소재를 가지고 와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양극재로 재활용하는 공정을 맡고 있거든요. 이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정도면 이제 끝나요. 근데 이게 계약을 맺고 나서 LG 내부에서도 아니 저기 우리랑 관계가 안 좋은 기업인데 계약을 줬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협력할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에코프로의 양극재 사업은 주축은 LG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 SDI와 SK온입니다. 그리고 특히 SK온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SK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죠. 지금 어쨌든 그 총수가 회사의 어떤 오너가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고 또 그 자체는 유죄로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가 됐던가. 네. 사실 뭐 11억이라는 돈이 이분이 아까 얘기한 이룸 TNC라는 회사의 그 지분 평가 가치만 해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1억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거의 그렇죠. 콩고물 정도밖에 안 예. 되는 돈이 하지만 이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약간 회사의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에코프로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꾸 저희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뭐 비판할 수 있죠. 우리가 언론이기 때문에. 근데 뭐랄까요? 그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비평을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포항에 이제 홍보관이나 이런 걸 만든 것도 그동안 회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뭐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가 어떻게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이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투자를 해서 마련해 꽤 들었어요. 뭐 100억 이상
이상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마련해 뒀는데 지금 어쨌든 총수가 구속된 상황이어서 조금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회사 쪽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비상 경영 체제 뭐 시스템을 예. 가동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 얘기 없고요. 아직 사실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예상 지금 못했을 이제 난리 거예요. 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예상 못한 것 같죠. 저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렇게까지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써면서 죄질이 불량한 뭐 도주 의뢰야 뭐 일상적으로 쓰는 뭐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랄까 일종의 약간 뭐 외교적 수사 같은 표현들을 좀 쓰기도 하잖아요. 약간 반전에 반전을 주면서 주문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감정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송곳 같은 감정이 좀 보였다고 할까요? 밑에 임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총수가 잘해야지 뭐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꾸짖는 것들이 워딩에 나와 있어서 기사에 따르면 기사를 보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거야 뭐 이제 뭐 사법권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